네, 안녕하세요. 안전분야 과태료 부과 특성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벌 종류는 과징금, 벌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태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산업법에서 5년간 누적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1, 2, 3차에 걸쳐서 가중 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법 시행령 별표 35에 의한 과태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 2, 3차 500,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좀 가중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전담 의무 위반은 200, 300, 500. 참고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담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내 규정으로 전담 의무를 두어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명시하는 경우, 이때는 전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공히 200, 300, 5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선임계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시 표기를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우측 상단의 양식과 같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양식 하단부에 보면 전담, 견임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300명 미만 사업장에 전담 의무가 없는데 자신의 사내 규정에 의해서 전담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향후 문제가 생기면 전담의 의무를 수용한 것으로 봐서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담의 의미는 법령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타 법령에 의한 겸직 의무가 금지된 사항을 겸직하는 경우, 이 경우가 전담 위반 사례입니다. 즉 공사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을 겸하는 경우, 안전관리와 정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겸하는 경우, 이 사항이 전담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요. 겸직할 경우 재예방기술지도 계약이 필요하고 인건비의 50%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겸직, 견임은 약간 다른데요. 겸직은 타 업무와 하는 것을 겸직이라고 하는 거고, 견임은 타 사업장의 동일한 업무를 중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겸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는 경우인데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산업보건의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300, 400, 500. 그렇지만 산업보건의 선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될 경우는 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에 위반해서 법령요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개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이때에는 500, 250, 5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법령의 요지, 개시 장소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령 요지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사업장 입구 또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엘리베이터나 현관에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된 안전보건 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한 개소당 10, 30,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개시 장소는 위의 법령 요지와 다르게
안전보건 표지는 장소별, 시설별, 물질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은 작업장 위주로, 법령요지는 사업장 위주로 게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 모국어로 된 안전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는 한 건당 10, 20, 30,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는 내용 한 건당 50, 10, 15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이행점검 시 지적한 사항은 5년간 누계를 해서 동일한 사항이 있으면 보통 3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PSM 이행 점검 시 몇 차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안전 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심사받은 PSM 보고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이 되는데요. 300, 600, 1000만원, 상당히 좀 금액이 셉니다. 비치 장소는 눈에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보고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둬야 되지만 많은 사람이 통행하고 눈이 잘 띄는 중앙 제어실 등 실제 사용하는 부서의 공간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법령은 지켰더라도 PSM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PSM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법령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보고서는 신중하게 문구를 작성해야 되고 이미 승인된 보고서는 철저하게 안전을 수행하도록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 미시행할 경우는 200, 600, 1000 소유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한 대당 50, 250, 500만원.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는 300, 600, 1000만원.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300, 600, 1000만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경우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포함해서 50, 10, 15만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근로자 대상 1명당 10, 20, 30, 10, 20,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업주에 부과되지만 건강검진 안내에 불구하고 개인이 받지 않았다는 소명이 확실할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진단, 대장암, 위암 등을 카톡이나 관련 내용을 통해서 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대장암, 위암 등을 업무로 바쁘다고 받지 않고 실제 대장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암 환자 치료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혜택이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 혜택이 있는 의료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10에서 20%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 의심자는 최초 1회 확진 검사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급 위반의 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도급 승인 대상과 도급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도금, 수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연간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의 부담 주체가 있는데요. 도급 승인 받은 대상 작업을 원래 재하도급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하는 주체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가 연간 도급 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은 특별히 유의해서 도급 금지 대상인지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인지는 작업 허가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작업을 수행하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산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특성을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